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남북 정상회담 종료 후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지방선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판문점 효과가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방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온 4월 30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청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민병웅 전 구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경선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는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현 구청장을 포함한 2인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 민주당 후보도 2인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된 예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서울시의원 선거 자치구별 대진표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공천심사만 남겨놓은 종로구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각 자치구별 구청장 선거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텃밭을 상대로 과연 어떤 후보가 나올까 관심이 모아졌던 성북구. 자유한국당 성북구청장 후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민병웅 전 성북구 의원이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윤곽이 드러나지 않던 성북구청장 야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병웅 전 성북구 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것. 민 후보는 6대 구의원을 지냈고 현재 자유한국당 성북을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성북을 지역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당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인사들이 연거푸 출마를 고사해오던 상황. 인물란 속에 자유한국당은 마침내 후보를 결정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선 아직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에선 박춘림 예비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로, 김문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로 5월 초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3명의 예비 후보가 재심 신청을 하는 등 공천 잡음이 생기고 있어 성북구청장 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구로구의 대진표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야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여당 후보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2일 7차 인재영입 발표를 통해 이종규 한국미래산업개발원장을 구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워 주민이 원하는 도시 인프라 설치를 통한 구로의 균형 개발의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가치의 발달에 위해서 늦게 인프라가 지원되고 도시 경영이 너무나 더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 지역이 서울에서는 구로가 있습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도 지난 17일 강효식 구로울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각 예비 후보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지지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로를 혁신하고 또 편향된 우리 지역의 지방 구조를 바로잡고 또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출마를 했습니다. 구로가 서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출발선에 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곧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인 이성 예비 후보와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신의 조규영 예비 후보가 결전을 앞둔 것. 최종 후보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다음 달 2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구로는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변해야 되고 더 활기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짓는 구로가 아니라 더 역동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삼선에 나온 겁니다. 주자들이 속속 출발선에 등장하면서 구로구청장 선거 역시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2인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영진 예비후보와 오승록 예비후보,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2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노원구갑 출신인 서영진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문 분야였던 교통위원회 경험을 살려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을 출신의 오승록 예비후보 역시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 전수조사와 자급자족 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이웃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선거는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오는 5월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건모 예비후보는 공천 결과를 접한 뒤인 지난 22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으로 나자 탈당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건모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가운데 자신에게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이것은 명백한 여성 후보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6일 탈당계를 낸 양건모 예비후보는 현재 당적은 포기했지만 6.13 지방선거는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천심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청장 경선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5일 밤 강남구청장 후보를 김명신과 여선웅, 이판국 예비후보의 3인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20분경 심사 결과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 관련 발표 내용을 삭제한 채 수정된 자료가 게시된 겁니다. 서울시당은 실무자 착오로 내용이 잘못 올라갔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신 예비 후보는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처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판국 예비 후보는 3인 경선으로 알고 있다가 밤늦게 발표가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정치적인 중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심위에서 분명히 의사봉을 두든 걸로 확인되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도 없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선을 요구하던 여선웅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남구청장 선거는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갈지 각종 추측만 무성한 상황. 강남구청장 공천 심사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25일 일부 당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전략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 문석진 현 서대문구청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야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영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 문석진 현 구청장이 3선 도전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3선의 뜻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예.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3선 도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문 구청장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24일과 25일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을 보면 이 공천 후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서대문구청장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두 번의 구의원과 두 번의 시의원을 지낸 박운기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를 했지만 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석진 구청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컷오프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운기 전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결국 박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대문구를 고민하며 살아가겠다며 공천 결과에 승복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자, 이 더불어민주당 진행 상황 살펴봤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아직 후보자가 결정이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까지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네. 첫 번째로 먼저 7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하태종 씨와 네. 한국초고층도시 건축학회 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는 안형준 씨, 마지막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구수혜 씨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후보가 선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당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내 최고위원회와 공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혀 공천을 통해 후보자를 내세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이번 주 내로 구체적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죠.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예. 당초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중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 서대문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석 씨가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44일 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 그리고 서대문구청장 선거,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서대문구에서는 여야 3당 외에는 아직 다른 후보자가 없는 만큼 네. 앞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3선이냐 아니면 다시 초선이냐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지역별 선거 대진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로 가봅니다. 얼마 전 공천을 확정지은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박성수 예비후보도 민심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박춘희 구청장이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천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박 후보는 이로써 3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춘희 후보는 지난 8년간 송파를 이끌었지만 정책의 마무리를 위해선 4년이 더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 같은 거 그런 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을 더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 완결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이에 맞설 여당 후보 역시 선거 레이스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던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민심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검사 출신의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송파구 갑에 출마했던 경험을 무기로 송파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능력 있는 구청장만이. 한편 송파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 다른 야당에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 박성수 후보와 박춘희 후보의 2파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조만간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지 세력 규합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초구는 여성 후보 간 대결이 벌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현 조은희 구청장과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청장 후보에 여성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정근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후보는 서초구가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면 점점 퇴화하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인 만큼 지역의 현안인 재건축 등을 해결해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서초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조 후보는 SNS를 통해 서초가 싹 바뀐 4년을 서초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두 번째 4년으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양재 RNCD 특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용석 현 서울시 의원과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을 놓고 구청장 후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각 정당별로 구청장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 서울시의원 후보군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의 종로구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격심사 이후 공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시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모두 2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제1선거구는 가회동, 교남동, 무학동, 부암동, 사직동, 삼청동, 청운효자동, 평창동이고 제2선거구는 종로 1, 2, 3, 4가동, 이화동, 해화동, 종로 5, 6가동,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 지역입니다.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제1선거구에서는 현역 시의원인 남재경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남재경 후보는 제9대 서울시 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병국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고병국 후보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현재는 정세균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동희 예비후보가 당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임종국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 회장 이시훈 씨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종로구 제2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공천 후보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달 30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후 내달 2일과 3일에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우리 동네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이 4년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네별 주요 키워드를 소개하는 공약 지도가 생겼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개설된 우리 동네 공약 지도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과 각 자치단체에 이슈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가령 서울시를 선택하면 서울역, 서울광장, 아파트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서울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 1위는 서울역이고 그 다음으로 서울광장, 아파트 등이 올랐고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도 6위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관련된 관심 분야로는 문화와 체육, 사건 사고, 경제, 부동산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의 이슈가 되는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 개발을 돕고 또 유권자의 공약 제안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별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건축과 부동산, 구룡마을 등 관련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노원구는 어르신, 아파트,
교육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자리 잡았는데 학원가와 높은 노인, 그리고 아파트 비율 등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종로구는 도심과 청소년, 전통시장, 어르신이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뤘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 빅데이터는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사에 보도된 620만여 건의 기사와 광역 기초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그리고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공약을 바탕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약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4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우리 동네 이슈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유권자들의 스마트한 정치 참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되는 선거운동, 선거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도 휴가가 부여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자를 정해서 휴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선관위와 구 선관위는 평상시대로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예비 후보 등록이나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